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MSDS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MSDS 발급에 대해서 좀 자주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시장의 밀착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뢰가 많이 들어온 어제 의뢰 들어온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 위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블로그에 보면은 지금 다루는 아이템이 한 50가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많이 오는 아이템들이 이제 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50가지 중에서 대부분의 것은 뭐 1년에 몇 건, 뭐 한 달에 한두 건 이렇게 될까 말까인데 비해서 MSDS라든가 민간 자격증, 여성기업 확인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이렇게 또 공익법인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은 이제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이 들어오고 상담 건수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의뢰를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행정사님들이 유사 아이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 곳을 이제 상담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는 이유는 이분께서 이제 케이스 스타디가 많이 됐구나. 내가 궁금해하는 사안, 내가 염려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담당 직원은 절약을 해야 되니까 저가인 어떤 행정사님하고 하려고 다 협상을 한 상태인데 대표께서 우연치 않게 이민경 행정사가 하는 유튜브 또 이민경 행정사가 하는 블로그를 우연치 않게 보고 저 사람한테 의뢰해라 그래갖고 담당 직원이 계획했던 것을 변경해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비싼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성도가 높고 정확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민경 행정사인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고 또한 의문사항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럴 때 이제 든든한 컨설턴트를 하나 확보한다라는 기대치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과 관계없이 저희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봐도 만불박사처럼 굉장히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경험과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은 KBS에서 리포터로 시작을 했고 KBS 리포터를 할 당시에 그 전에 이제 모니터로 프리랜서로 기업체 한 20여 군데에서 이제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KBS 리포터를 했고 리포터를 하던 과정에서 제가 취재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국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국회에 들어가서 보좌관을 22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임위 부처 이제 교육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이렇게 이제 외교부, 법무부, 이렇게 많은 부처를 다루다 보니까 뭐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만큼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는 알지 않았겠지만 이제 폭넓게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 문제는 어디에다 확인을 하면 된다. 이것은 어느 부처와 어느 부처가 서로 코웍을 해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순천향대학 교수도 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도 했고 한국비서협회 회장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취업이라든가 뭐 각종 컨설 그래서 제가 민간 자격증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의뢰인에게 절대적 신뢰를 얻는 거는 직업의 세계와 사회적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암만 어려운 민간 자격증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정확한 어휘를 갖고 직무 내용을 작성해 드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돌아와서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지금 인기가 있고 핫한 아이템이 바로 MSDS입니다. 그러면 MSDS 발급 업무를 어떻게 이민경 행정사가 거의 싹쓸이 하듯이 다 하고 있는가, 뭐 그 의문을 갖는다면,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의약 외품에 마스크 등록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등록 성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마스크를 등록을 하려면 제출 문서 중에 MSDS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업무를 하기 이전 단계는 제가 어느 연구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MSDS가 필요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나열식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MSDS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MSDS는 M은 Material, S는 Safety, 또 MSD,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보건안전 문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MSD에서 저도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데 이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MSDS가 뭐 화학이고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 현장,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운송 이제 항공사 뭐 이런 데서 이 물질을 갖고 제조를 하거나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물질의 정체를 안 다음에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MSDS고, 이 MSDS는 사실은 제조자나 유통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제조하는 현장에 있는 노동 근로자, 또 운송을 하는 운송 비행기 안에 탑승자라든가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SDS를 발급하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안전, 그러니까 안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보호돼야 될 대상은 근로자이라는 사실은 MSDS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그 특성을 알게 되면 MSDS 16개 항목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항목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DS와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전과 2022년 6월 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적당히 만들거나 뭐 잘라져 갖고서는 16페이지짜리가 앞뒤짝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인 MSDS가 상호간에 전달되고 수령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하면서 MSDS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마스크 코편을 하기 위해서는 철이 들고 또 뭐 폴리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섞여 있어야 철이 되는, 그러니까 코편이 되는 건데, MSDS를 내세요 그러면 철 회사로부터 받은 MSDS, 철 안을 또 철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그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된 MSDS만 계속 보내줘 갖고, 이거 아니고요, 코편 MSDS는 철이 일부 성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목청 높여서 얘기를 하면 또 못 알아들어서 힘들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MSDS에는
그 완제품이 이제 제품명에 기재되는데 그 완제품을 구성한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MSDS 전체 문서 중에서 3번 컴포지션, 각각 성분의 구성비를 아는 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적 성격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 또 독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운송상의 주의사항, 뭐 이렇게 해서 한 1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문서를 해득하는 능력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MSDS가 그냥 유통이 됐습니다. 자기가 제조자거나 이제 그 MSDS를 제출하는 회사가 뭐 공급자라든지 제조자라든지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어도 그냥 주면은 받아서 MSDS 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편하게 지냈던 시절이 2022년 6월 이전입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이제 MSDS의 중요한 문제점을 이제 인식해서, 왜냐 산업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나고, 또한 그 중대재해법에 근거해서 산업 안전과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필요 문서 중에 핵심이 MSDS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6월 이후에는 무조건 모든 곳에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MSDS 내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요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MSDS를 달라고 하는 것도 MSDS가 뭔지 모르고, MSDS를 제출해야 되는 곳에서도 MSDS가 모르는 채 이제 연락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MSDS를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서 16개 항목 중에서 모든 거 독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노출에 대한 대비라든가 운송에 대한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기재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된 MSDS를 그대로 발급을 해서 보면은 자료 없음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MSDS를 발급해 드린다고 해서 드리면서 자료 없음만 잔뜩 있는 걸 그냥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항목을 우리 전공자, 이제 고대 기계과를 나온 전공자가 이 업무를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도 서치하고 카스 번호 사이트에서도 서치하고 각종 이제 내용을 서치를 해갖고 내용을 다 채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SDS 발급하기 위한 잔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우리 직원을 말도 못 시키고 다른 업무는 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MSDS를 우체국에다 제출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과 눈높이가 맞지 않다 보니까 다른 행정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MSDS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해서 이제 보건산업안전공단에서 로그인 하려면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인증서도 안 하고 MSDS를 자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발급을 받았으니까 행정사님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식의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인증서도 안 필요하면서 할까 했더니 이거는 이제 그냥 과거서부터 있던 MSDS를 대충 수정해서 드린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더 놀라운 건 우체국 담당자가 그 MSDS 받고 패스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체국 담당자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MSDS를 수령하는 담당자의 지적 수준에 의해서 그냥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에서 그냥
프린트만 해서 제출을 해도 되고, 저희 같이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빈칸이 없이 안전성에 대한 정보, 독성에 대한 정보, 물리화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 운송에 대한 정보를 성분에 맞게 다 각각 찾아서 기재하는 문서를 요구하는 분은 이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MSDS를 발급해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MSDS 발급 전략과 정책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전기 배터리와 관련한 MSDS를 발급 요청한 대기업이라든가 정유를 수입하나 수출하나 하여튼 정유와 관련한 MSDS를 발급하는 업체나 모두 다 저희가 당신은 빈칸 자료 없음이라는 게 있고 그냥 상단에 MSDS와 3번의 컴포지션 뭐 이런 것들만 웬만큼 되어 있으면 되는 MSDS를 원하냐, 아니면 모든 내용을 채워서 완성도 높은 MSDS를 원하냐 했더니 결국은 완성도 높은 MSDS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 MSDS를 운송하는 우체국을 통해서 한 번만 쓸 여기는 물론 이제 우체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선박이라든가 이제 항공을 통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쪽은 조금 그걸 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할 수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MSDS를 한번 발급을 받아 놓으면 이건 하나의 자산이 돼서 그 제품을 팔 때마다 그 MSDS를 같이 제출을 하게 되고, 그 MSDS로 인하여 그 제품의 신뢰도나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완성도가 높은 MSDS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이제 그 업체는 해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MSDS를 발급한 그 제품의 사례는 뭐 수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전기 배터리, 정유, 머리빗도 있었습니다. 머리빗이 성분이 주로 요새 뭐 젊은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뭐 엉키질 않는데나 뭐 한데나 성분이 79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의 MSDS로 발급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MSDS 발급본이 8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은 어마어마한데 우리 집에서도 뭐 아이들을 보니까 그게 아주 그 빛이 필수품이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MSDS 발급 비용을 부담을 하더라도 발급을 받아서 유통하는 것이 훨씬 실이득이 많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MSDS로 잉크, 염료, 세정제, 경화제, 또 정제소금, 이 정제소금도 MSDS를 발급할 때 그 아마 납품받는 회사가 원하길 하나의 MSDS를 원하니까 정제소금을 포장한 패키지까지 같이 세트로 된 MSDS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화분에 넣는 피트머스 같은 건데요. 사실 이 화분에 있는 피트머스에 대한 경험이 저희가 이제 그 소주라든가 뭐 인삼주 같은 MSDS를 발급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무조건 모든 포딩 회사에서는 MSDS를 요구해요. 근데 사실은 천연물질인 경우 이런 경우는 MSDS라는 것은 화학물질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MSDS를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뭐 막무가내로 MSDS를 요구하니까 그 업체들로서는 비행기를 태워서 수출을 하려면 MSDS가 없으면은 탑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제 억지 아닌 억지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 피트머스 같이 화분에 드는 천연 물질의 경우는 그 안에 뭐 조그만 아주 미량의 화학 성분이라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기름 짜듯이 해서 MSDS를 발급해 드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소주라든가
이제 인삼주 같은 경우는 그 제조자가 봤을 때는 그냥 쌀 넣고 누룩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발효를 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생성물, 그렇게 해서 발효를 해서 배합 물질을 갖고 배합을 했는데 결과치에서는 생성 물질로서 알코올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성성분, 제품의 구성성분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완제품에 속해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요구한 건데 화학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쌀하고 누룩하고 뭐 정제수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MSDS를 도저히 발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배합물질과 생성물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생성물질은 알코올이고 이제 이와 같이 배합물질과 생성물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화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하면 도저히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MSDS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또 화학적 지식의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독성에 대한 거 물리화학적 성격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pH, 비중 밀도 이런 정보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뢰인들은 아는 지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 MSDS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겨우 이제 저희가 MSDS를 발급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얻는 지식은 뭐 성상,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예를 들어서 정류라고 하더라도 뭐 약간 녹색인 정류도 있고 황금색인 정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색상과 그 성상, 액상이냐 크림 타입이냐 뭐 또 분말이냐 이런 여러 계리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상 정도만 저희한테 알려줄 정도고 저희는 그 성분을 갖고 5만 대를 다 서치해 갖고 완성도가 높은 문서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한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UN 38.2의 레포트도 같이 첨부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성적에 대한 내용이 우리 MSDS 안에 언급돼야지 석유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로서 MSDS는 완성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식이 없으면 38.2 UN 보고서에 대한 언급 없이 MSDS를 발급하는 오류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SDS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화학적 지식과 기계적 지식, 뭐 또 그 생성 물질에 대한 이해 이런 등등 다양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은 채 그냥 단순적인 채워넣기식의 MSDS는 결국 신뢰도를 낮추는 MSDS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많은 MSDS 발급을 요청하는 업체들로부터 발급 업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고 집중도를 집중시켜야지 발급할 수 있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MSDS 발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금 어디 가서 MSDS를 발급받아야 될까 이와 같은 내가 지금 부족한 지식을 어느 분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고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완성도 높은 MSDS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도 제가 의뢰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중심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